은퇴, 그리고 노년.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조용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껴 쓰는 모습이 먼저 그려지시나요?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노년에 대해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낡은 앨범을 덮고 완전히 새롭게 쓰이고 있는 대한민국 60대의 자화상을 마주하려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노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그 어느 세대보다 왕성하게 소비하며 세상의 중심에서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가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편견과 오해가 얼마나 현실과 다른지 놀라운 데이터와 함께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꿈꾸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60대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뒤흔들 3가지 진실을 마주할 준비 되셨습니까? 첫 번째 통념, 나이가 들면 돈 쓸 일이 없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확히 그 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통계는 때로 우리의 직관을 뛰어넘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신한카드의 소비 데이터를 살펴보면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목격하게 됩니다. 2019년 전체 카드 결제액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후인 2023년 이 비중은 21%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체 소비시장의 5분의 1 이상을 6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우리 경제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통계청 자료는 이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18년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40만 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2023년에는 이 금액이 293만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연평균 1%씩 소비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감이 잘 오지 않으신다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비 증가율이 약 4%였다는 점을 비교해보면 됩니다. 60대 이상의 소비 증가 속도가 대한민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 조금 보태,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바로 이 액티브 시니어 선배님들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평균 소비 성향 지표입니다. 평균 소비 성향이란 내가 번 돈 중에서 얼마를 쓰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흥미롭게도 60대의 평균 소비 성향은 73%에서 69, 5%로 오히려 약간 줄었습니다. 잠깐만요. 분명히 쓰는 돈의 총액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줄었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소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요즘 60대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갑이 두둑해지고 있으며 마음껏 소비하고도 돈이 남는 안정적인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물질 소유보다 귀한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소비의 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념, 노년의 여가 생활은 집에서 TV를 보며 소일하는 것이다. 이 역시 이제는 빛바랜 사진 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60대는 그 누구보다 바쁘고 활기찬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현재 60대의 월 평균 여가 활동 참여 횟수는 무려 15,
2회. 한 달이 30일이니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집 밖으로 나가 능동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오히려 웬만한 젊은 층보다도 더 활발한 수치입니다. 과거의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려보면 여가란 그저 집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밖에 나가면 돈이 드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집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상 밖으로 나아가 여가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액티브 시니어들은 시간과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을까요? 그들의 소비는 4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 경험, 성장, 그리고 편리함입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건강은 모든 활동의 기본이자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이들은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고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둘째, 경험입니다. 특히 여행에 대한 열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평생 가족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세대. 젊었을 땐 일하느라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찾은 그들에게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보고 느끼며 삶의 활력을 얻는 보상과도 같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60대 시니어의 해외여행 수요가 무려 139%나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셋째, 성장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강좌부터 온라인 강의까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마음껏 배우고 탐구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지적인 즐거움을 누립니다. 마지막 넷째는 편리함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 번째 통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 번째 통념, 나이 든 사람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크게 깨져야 할 편견입니다. 2019년 60대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8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인 2023년 이 금액은 28조 원으로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모든 세대를 압도합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식료품과 의류를 주문하고 항공권과 숙박을 직접 예약하며 세상의 모든 정보를 손안에서 탐색합니다. 온라인 쇼핑 품목을 살펴보면 1위가 식품, 2위가 의류, 3위가 항공 및 숙박 서비스 순으로 젊은 층의 소비 패턴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액티브 시니어에게는 세상과 연결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대한민국 60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우며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는 50대와 현재의 60대가 빠지기 쉬운 아주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할까 고민하며 통계청 자료를 찾아봅니다. 자료에 따르면 부부 기준 월 생활비는 약 207만 원 정도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구나라고 안도하며 이 숫자를 기준으로 은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207만 원이라는 숫자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허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에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60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비가 적은 70대, 80대, 90대 고령층의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평균값에는 식비, 주거비, 병원비 같은 기본적인 생존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액티브 시니어들이 마음껏 즐기는 여행비, 문화생활비,
취미활동비, 자기계발비 등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생존하는 노후가 아닌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액티브 시니어가 되기를 꿈꾼다면 207만 원이라는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월 300만 원, 400만 원, 혹은 그 이상. 남들이 말하는 평균이 아닌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갈 계획을 지금부터 치밀하게 세워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새로운 60대의 모습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다르지 않으셨나요?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첫째, 나는 절약과 저축만이 미덕인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 현명하게 소비하는 노후를 계획하고 있는가? 둘째, 나의 여가 시간은 주로 어디에서 채워질 것인가? 집안인가? 아니면 더 넓은 세상 밖인가? 셋째, 나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혹시 어렵다는 핑계로 새로운 편리함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노후의 모습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년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퇴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주인공이 되어 새롭게 써내려가는 제2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하고 주도적인 빛나는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